안녕하세요. 교육혁신원 권미진입니다. 오늘 강의는 학습자 중심 수업에서의 평가 설계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학습자 중심 수업 같은 경우 교수님들께서 이제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이 혁신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5AL 같은 수업들이 이 학습자 중심 수업에 해당이 됩니다. 즉 학습자가 중심이 돼서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이끌어가는 일종의 활동형 수업을 통칭해서 학습자 수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학습자 수업에서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하면 좋을지 그 평가 설계의 어떤 기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설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평가의 분류를 살펴볼 텐데요. 평가를 분류하는 것은 이 대상이나 영역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방법으로 결과 중심 평가와 과정 중심 평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결과 중심 평가는 말 그대로 어떠한 지식이나 학습 활동 같은 것들을 하고 난 후에 하는 평가 방법이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 결과가 어떻게 이제 잘 획득되었는지, 학생들이 잘 이해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평가라고 한다면, 과정 중심 평가는 교수학습 과정 안에서 학생들의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절차들을 보고 하면서 하는 평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 평가 방법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학습자 중심 수업에서 그 중에서 어떤 방법들을 좀 활용하면 더 좋을까를 고민하신다면 이 과정 중심 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 평가의 목적을 보면요. 이 결과 중심 평가 같은 경우는 이 목적 자체가 배운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서열화하는 것이 아무래도 목적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잘 했는지, 어떤 학생이 잘 했는지, 잘 이해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어떤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 과정 중심 평가 같은 경우는 이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가 그 평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학생들의 어떤 성장의 과정을 보고 피드백을 통해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평가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가 도구를 살펴보시면 결과 중심 평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열화를 해야 되다 보니까 객관화가 가능한 도구를 사용합니다. 가장 흔한 방법이 시험을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안에 뭐 객관식, 주관식 이렇게 점수화 시킬 수 있는 어떤 이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주된 방식이고요. 반면 과정 중심 평가에서는 다양한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쓰기라든지 구술, 토의 토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활용해서 학생들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역량들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가의 영역을 보시면 결과 중심 평가는 아무래도 학습 이후에 하다 보니까 인지적인 영역에 초점을 많이 맞춰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부분, 내가 배웠던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초점을 둘 수밖에 없고요. 반면 과정 중심 평가 같은 경우는 인지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어떤 정의적인 영역들도 이제 평가가 가능합니다. 학습의 어떤 동기라든지 자기주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파악이 가능하고, 그 안에서 학생들이 상호작용하는 어떤 그런 어떤 역량들 이런 것들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의 활용을 보시면 이 결과 중심 평가에서는 아무래도 학습을 하고 난 후에 이제 평가를 하다 보니까 피드백을 제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뭐 시험을 보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 받는 것들이 쉽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평가가 어떤 학생들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들도 쉽지가 않은데요. 이 과정 중심 평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과정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이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학생 중심 그 수업에서는 이 과정 중심 평가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과정 평가 같은 경우는 수업 참여도 및 적극성, 팀활동이나 학습
그 협동학습의 어떤 태도, 발표 태도, 그다음에 수업의 핵심 역량, 그 교과 같은 데서 그 교수님들 그 핵심 역량들 정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핵심 역량들을 평가하는 방식에서도 잘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 결과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결과물, 시험이라든지 보고서 같은 것들을 이제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최종 보고서, 최종 점수 이런 걸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물론 학습자 중심 수업에서도 이런 결과 평가들을 잘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된 어떤 평가 방법으로 과정 평가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평가의 방법인데요. 이렇게 과정평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지가 고민이 되실 텐데 이 평가 방법을 정하기 위해서 먼저 평가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조금 이제 구분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자기평가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방법이고요. 이러한 자기평가가 이 학습에 적극적이고 반성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습 방법을 개선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이미 자기평가 학생들한테 많이들 이렇게 사용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가장 기본적인 어떤 방법들이 이러한 것들입니다. 수업 준비라든지 뭐 발표를 했을 때 학생들의 평가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자기보고식 어떤 설문지를 학생들한테 주고 이제 점수를 매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혹은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이러한 어떤 이 질문을 주고 체크하는 어떤 방식뿐만 아니라 성찰일지 같은 것들도 이제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어떤 그 활동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제 성찰의 어떤 개념으로 그런 것들을 작성하면 그것을 보고 학생들을 또 이제 평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자기 평가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가 동료 평가입니다. 동료 평가는 학생과 학생 간의 평가. 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동료 평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서로 이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조금 경쟁적인 어떤 부분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확한 평가 기준을 제시해 주시고 학생들이 상호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필요한데요. 동료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팀활동 같은 데서도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고, 이제 발표 같은 것들을 할 때 이 학생들한테 상대 팀들을 이제 점수를 이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면 학생들도 이제 좀 더 객관적으로 이제 상대 팀을 바라보고 자신의 팀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게 이제 전문가 평가입니다. 전문가 평가는 이제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보시면 이 동료 평가의 예인데요. 사실 동료 평가와 전문가 평가의 체크리스트가 크게 이제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학생들이 바라보는 동료를 바라보는 관점과 전문가들께서 이제 교수님들께서 학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질문을 가지고 평가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평가 도구입니다. 평가를 할 때 어떠한 방식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평정법입니다. 평정법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수준에 따라서 나눌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라는 것을 평가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참여하는 것을 1점에서 5점 수준별로 점수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 때 혹은 뭐 상중하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수준이나 정도에 따라서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평정법을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체크리스트인데요. 조금 더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어떠한 평가의 내용이 있을 때 있는지 없는지 여부만 체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때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러면 체크, 그렇지 않으면 체크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요. 세 번째는 등위 표시입니다. 등위 표시는 말 그대로 이 순서를 표시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세 가지의 어떤 역량을 평가한다고 한다면 문제 해결력, 리더십, 협동 능력. A 학생 같은 경우는 리더십이 제일 높고 그 다음 문제 해결력, 협동 능력의 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B 학생 같은 경우는 협동 능력이 제일 높고 리더십이고 문제 해결력이다. 이런 순으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학생들의 어떤 능력을 순서대로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등위 표시의 방법입니다. 실제로 교수님들께서 기존에 있는 어떤 평가 도구나 내용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그 수업의 어떤 내용이나 특성에 따라서 새롭게 개발하는 어떤 방식도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개발을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평가 기준표라고 하는 일종의 루브릭이라고 하는 것을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평가의 기준표를 설계하는 것을 루브릭 설계라고 하는데, 이 루브릭 설계의 예시를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업에서 평가를 해야 될 어떤 영역을 이렇게 구분으로 두고요. 학생들의 어떤 그 팀 활동에서 역할의 적절성 같은 것들을 평가해야 한다면 이 적절성을 체크할 수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정기적인 회의 개최와 참여를 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테고, 작업 일정표 같은 것들을 학생들에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이것의 적절성 같은 것들 평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수업에서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각각의 수행 수준에 따른 내용을 개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루브릭 설계, 평가 기준표 설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수행 수준은 1단계에서 3단계, 점수를 3점, 2점, 1점 이렇게 부여하실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상중하로 하실 수도 있고, 1점에서 5점까지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수행 수준이 많아지면 이게 평가를 하기가 좀 쉽진 않기 때문에 루브릭을 설계하실 때는 조금 더 이제 간편하게 하시는 것도 이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단계로 나눠놨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3점을 부여한다라고 했을 때 역할의 적절성에서는 모든 팀원들의 장점을 살려 역할이 적절하고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팀원들의 장단점과 특징을 파악하려고 노력한 과정이 있다. 2점에 해당하는 것은 모든 팀원들의 장점을 살려 역할이 정의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정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1점은 역할 정의가 구체적이지 않고 역할 정의의 과정들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각 수준에 따라서 내용을 서술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학생들을 평가를 하시는 게 평가 기준표에 근거한 평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수업에서 적용하는지인데요. 예를 들어 첫 번째 토론 수업, 토론법 같은 경우에서는 이 토익 토론에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면 찬반 토론법 수업에서 평가 요소로 준비도, 찬반 토론을 위해서 관련된 자료 등을 제대로 준비하였는가, 이해력, 토론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발표하였는가 등등의 내용으로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렇게 점수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점수를 주는 기준을 아까 말씀드린 그 루브릭에다가 작성을 하셔서 그 루브릭을 기준으로 이 학생은 상이다, 중이다, 하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구술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술시험 같은 경우는 이 특정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평가하는 건데요. 구술시험을 위해서 관련 자료를 제대로 준비했는지, 질의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발표했는지,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했는지 등등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연구보고서법도 있는데요. 이 과제 같은 것들, 아니면 뭐 조사 보고서 같은 것들도 이제 제출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으로 학생들의 어떤 활동들을 평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를 종합 및 분석하여 보고서로 작성하게끔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다양한 영역, 그중에 이제 제가 대표적인 것만 갖고 왔는데요. 자료 수집 능력, 자료 분석 및 종합 능력, 보고서 작성 방법 이렇게 크게 3가지로
평가가 가능할 테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에서 이제 해당 주제에 관해서 자료나 정보를 다양하게 수집하였는지 루브릭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실 수 있고, 수집한 자료나 정보를 분석, 종합하는 능력은 어느 수준인가, 이런 것을 또 루브릭을 가지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학습자 중심 수업, 학생들의 어떤 활동 수업에서 평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수업을 하시면서 이 평가를 이제 설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